자, 안녕하세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1교시 교통법규 50문제, 그 다음에 2교시 교통안전관리론 25, 그 다음에 철도공학 25, 이렇게 해서 이제 100분간 시험을 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강의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하고 강의한 게 저희들은 철도공학부터 했죠. 철도공학,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론, 그 다음에 교통법규 이렇게 했는데 중간 점검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철도안전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책에 뭐가 있다? 교통법규 중에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32개에서 35개 정도, 이거는 5개에서 7개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는 교통안전법이죠. 근데 사실 저희 책에 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문제가 너무 많아요. 100문제가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5개에서 7개 나오는데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원래 재작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법규도 문항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교통안전법 20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5개, 철도안전법 15개 이렇게 됐던 게 출제하기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15개 출제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교통법규 전체에서 50문제라고 얘기하고 어느 쪽의 비중을 확 늘린 거예요. 이쪽을 늘린 거예요. 이걸 확 줄여버리고. 그리고 교통안전법은 그냥 10문제로 고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출제되는 그 문제 비중에 비해서 우리 책에 있는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줄일까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닌 게 됐죠. 뭐가 됐나요? 문제는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대부분은 코레일 시험을 한 번쯤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코레일 시험이 이제 후반기부터 바뀌죠. 다 아시겠지만 바뀌는데 코레일 시험에도 뭘 칩니까? 코레일 시험에도 철도 관련법 열 문제를 치죠. 열 문제를 치는데 그게 바로 뭐뭐예요. 첫 번째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법. 이렇게 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해서 10문제를 모든 직렬에 다 치게 됐으니까 사실은 이 100문제를 다 보시면 어떤 준비까지 된다? 코레일의 입사시험 준비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우선 철도송 산업기사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서는 뭐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지만 뭐까지 대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코레일 입사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문제를 다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당장 올 후반기 시험이니까 그래서 3가지 법을 가지고 오지선다형 책으로 아마 다음 달 초면 출판이 될 건데, 이 책에 있는 문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문제를 거의 골격을 해서 이걸 뭘로 만들었다? 오지선다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보셔도 무슨 준비는 가능하겠다? 코레일 입사시험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준비는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우리는 뭘 했다? 이렇게 3가지 과목을 했어요.
그럼 하나 남은 게 지금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그죠? 필수 과목 3과목을 했고, 하나 남은 게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3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죠? 그렇죠? 지금 저희 책에 있는 열차 운전, 그 다음에 전기 이론, 철도 신호. 자, 그러니까 요 3과목 딱 문제는 각각 25문제씩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통 공개 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과목별 점수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열차 운전을 선택했는데 이 평균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왔다. 철도 신호는 70점이 나왔다. 이거는 80점이 나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난이도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조정 점수라는 걸 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자격증에는 조정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어떻게 돼요? 어느 과목이 쉽다라는 얘기들이 마구 떠돕니다. 그런데 저는 이 3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연구를 해봤어요. 물론 이 중에 전기공학과를 나온 친구들, 전기기사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전기 이론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이론을 하시면 되는데, 전공과 관계없이 치는 분들 중에서 이게 재작년부터 갑자기 3과목 중에서 철도 신호가 가장 쉽다. 그래서 철도 신호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또 어떤 교수님들도, 야, 철도 신호가 쉽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제가 강의를 30년 이상 했다고 했죠. 문제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 교재가 필요합니다. 기본 교재가. 자, 그런데 우리가 철도 신호는 어떻게 돼? 철도 신호, 요새는 뭘로 바뀌었다?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로 바뀌었어요.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로 바뀌었는데, 기능사 책이나 산업기사 책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이건 무엇을 사용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론서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지금 시중책 중에 철도 신호, 그래서 그냥 문장을 뚝뚝뚝뚝 띄워놓은 것들은 있는데, 철도 신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딱 정립된 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철도 신호의 아주 권위자들, 코레일에서 철도 신호 기능장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기술사를 가진 분들한테, 야, 철도 교통안전관리제에 맞는 내용 한 50쪽짜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내용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관계되는 문제까지 하나의 책자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쉽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철도 신호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A에서 시작해서 Z까지 끝난다고 치면 이 과정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립된 교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문제만 풀고 시험 치러 가기는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집어넣는 건 바로 뭐다? 철도 신호도 아니고 전기 이론도 아니고 열차 운전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열차 운전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열차 운전을 집어넣은 이유는, 열차 운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온다가 딱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교재처럼 교재를 만들 수가 있고,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내용에 따른 예상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열차 운전을 선택했고,
또 열차 운전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저하고 아마 철도공학부터 이 교재는 강의를 했을 겁니다. 철도공학부터 했는데, 철도공학은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우리가 열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했다? 선로부터 했죠. 선로를 깔아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철도 차량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선로가 있고 철도 차량이 있으면 세 번째 뭘 한다?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도 공학에도 무슨 문제가 나온다? 열차 운전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결론은 열차 운전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제 책에서는 철도 공학에서 어떤 부분을 빼놨어요. 열차 운전 부분은 빼놨죠. 왜?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열차 운전을 하니까 열차 운전에서 배우기 때문에 철도공학에서는 운전 부분은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철도공학 들으시게 되셨죠? 선로를 깔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공부하고 운전을 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신호를 보고 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장치가 있다? 각종 보안 장치들, ATC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정거장에 도착하면 끝나죠. 여기에다가 뭐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전기철도가 많아서 전기철도 부분이 있었고, 맨 앞에는 개요가 있었던 게 철도공학이죠. 그러니까 철도공학은 강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 점수 10개 맞는 걸 목표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간다? 운전 영역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운전 영역을 어디에서? 열차 운전에서 여러분 수업을 받게 되면 철도공학의 그 부분도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2014년에 시작을 했다 그랬죠. 대학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땅히 어떻게 돼? 칠 자격증이 없는데,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그때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치는 시험이었는데, 학력, 경력 제한이 없어서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도 문제 은행식이었기 때문에 열차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코레일 운전 취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레일의 운전 종사자들이 지켜야 될 코레일의 사규입니다. 사규인데 이게 5장 311조예요. 이게 지금도 시중에 있는 모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코레일 운전 취급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운전 취급 규정은 미안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시험 쳤는데 딱 한 문제 나온 게 다예요. 왜? 코레일 운전 취급 규정은 코레일의 사규예요, 사규. 그죠?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열차 운전에다 뭘 집어넣었다? 인터넷에서 떠돌고 시중에서 얘기하는 코레일 운전 취급 규정을 집어넣는데,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교수님 전혀 안 나왔습니다. 다 과락 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운전이론이 무엇이 나올까? 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한 문제씩 기억해가지고 나와라. 라고 해서 한 4, 5년 지나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차 운전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운전 이론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냥 운전 이론이라고 합시다. 자, 이 운전 이론은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여러분,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제도가 도입이 됐고, 현재 철도 차량 운전 면허는 총 6가지가 있죠. 고속, 그 다음에 제1종 전기 차량, 제2종 전기 차량, 디젤, 장비, 그 다음에 노면 전차, 이렇게 해서 6개의 면허가 있는데, 이 6개의 면허 중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했었다는 제2종 전기 차량, 그 다음에
일종 디젤, 이건 일반인이 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과목이 뭐다? 운전 이론이에요. 그럼 운전 이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관사가 열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이 바로 뭐다? 운전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자는 운전 이론 이꼬로 물리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운전 이론은 기관사들한테 무엇을 주입한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이에요. 그중에 철도에서 열차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우리나라가 산악지역이 많아서 커브 문제와 그 다음에 점착식 철도인 철도의 오르막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커브 문제는 어떻게 돼요? 물리 영역이 필요하겠죠. 튀어나가는 원심력과 안으로 들어오는 구심력 문제가 있을 거고 여기는 마찰력 문제가 있겠죠. 경사가 높으면 미끄러지게 되는 거니까. 이래서 바로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운전 역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운전 역학이라는 단어까지도 안 쓰고 그냥 어떻게 돼요? 운전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내용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 한두 항목 정도 들어가는 거, 요 정도로 표시를 해서 최근에는 표준교재가 있는데 거기서 기초공학 이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 이론, 그러니까 철도 차량 운전 면허에서 이 중에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기관사의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게 철도 차량 운전 면허의 넘버원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뭘 가져왔다? 제2종 전기 차량 운전 면허 표준 교재를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필기는 개인이 공부해서 필기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 칠 자격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필기 시험은 누구나 칠 수 있어요. 단 실기는 어떻게 돼요? 실기는 여러분 철도는 대량 수송수단이고 철도에 수백 명에서 뭐 천 단위의 사람이 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동차 운전 면허처럼 그렇게 쉽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400시간 이상의 각 항목마다 다릅니다. 제1종은 얼마 몇 시간, 2종은 몇 시간 해서 2종 같은 경우에는 420시간 정도의 기능교육을 이수해야만, 그것도 어디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12개의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뭘 준다? 면허 시험 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바로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이론의 표준 교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면허 시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깊어요. 그런데 실제로 철도 교통안전관리자에서 출제되는 운전 이론의 영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 이론의 영역은 운전 이론 시간에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운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견인력이에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차 저항이에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열차가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모든 힘들을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KTX 같은 차량은 앞을 뾰족하게 만들었죠. 뭘 줄이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세 번째는 가다가 서야 되겠죠. 제동이에요, 제동. 그죠? 그래서 견인력, 열차 저항, 어떻게 돼요? 제동이 가장 운전 이론의 기본적인 건데,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서는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책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두껍게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운전면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이 교재는 표준 교재를 갖다 놨지만 제가 강의 중 설명할 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다 빼고 어디에 출제되는 철도 교통안전관리자에 출제되는 영역 정도만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열차 운전을 선택한 이유는 요게 몇 프로가 나온다? 요게 60% 정도 나옵니다. 60에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 40%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철도 차량 운전 규칙과 도시철도 운전 규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열차 운전을 선택한 이유는 이 운전 이론은 뭐 좋다. 뭐 어떤 사람이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영역도 있고 막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일단 접어두고 그런데 뭐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어떻게 돼요? 이건 딱 박혀 있는 거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두 개가 연동돼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외우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맨 뒷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책 가지고 다 아마 공부를 하고 계실 건데 몇 쪽부터 만들어놨냐면은 748쪽일 거예요. 748쪽에 보면 뭐라고 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규칙?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자, 그런데 철도 안전법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철도 안전법 제 몇 조? 철도 안전법 제 39조. 제가 읽어볼까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철도 안전법 제 39조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운전, 신호 방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위임명령이죠. 그러니까 철도 안전법 39조에서 열차의 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차가 뭐 보고 가야 돼요? 신호 보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도 자동차 운전처럼 좀 단순하지는 않겠죠. 제동 같은 경우도 뭐 전기제동도 해야 되고 관통제동도 앞도 잘 빼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국토교통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입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6장 104조입니다. 6장 104조인데 총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철도 공학 영역에서도 나오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뭐부터 찍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부터 먼저 찍었어요. 이유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먼저 철저히 해놓으면 우리는 몇 프로 공부는 하고 가는 거예요. 40% 공부는 하고 가는 거고 규칙은 어떻게 돼요? 법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응용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서 비상제동거리는 600m다라고 딱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600m가 답인 거예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뒤로 가는 거, 뭐 바꾸라는 얘기도 하죠, 그죠? 철도 차량은 후진 못해요. 근데 반드시 라는 말은 없죠. 어쩔 수 없이 후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지하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PSD, 스크린도어보다 조금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사람이 탈 수가 없잖아. 그러면 후진을 해야 돼. 이때는 어떻게 돼요? 기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제사라든가 사령의 통보를 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모든 철도 회사들이 운전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이 명시되어 있는 법에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철도의 다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꼭 먼저 운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열차 운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봐야 될 게 바로 뭐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운전 규칙. 그래서 6장 104조인데 철도에 흥미가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이 과목을 이 자격증을 선택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6강으로 찍어 놨습니다. 예전에 보통 3강 정도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림도 좀 찾아서 집어넣고, 그래서 학생들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대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재밌게 접근하고, 철도 신호 같은 경우는 오연시인데 사실은 뭐 오연시 같은 걸 잘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도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6강으로 찍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다? 마지막이 도시철도 운전 규칙입니다. 무슨 규칙이다? 도시철도 운전 규칙이다. 자, 도시철도 운전 규칙도 6장 76조예요. 76조인데 도시철도라는 건 수업 중에 설명하겠지만 말 그대로 도시에서 움직이는, 철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철도 권역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서울, 경기도, 인천 이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요게 도시교통 권역이다 라고 정하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이드웨이, 뭐 그냥 철길이라고 합시다. 철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뭐다? 도시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1, 2, 3, 4, 5, 6, 7, 8 이건 중량전철이라고 합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그런데 뭐도 있나요?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 용인 경전철 같은 것들이 있죠. 경전철은 어떻게 돼요?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좀 작고 가볍죠. 경전철.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이죠. 철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 외에 철도 공항에서 배운 각종 신교통 시스템들이 어떻게 돼요? 현재 대도시에 도입되고 있죠. 철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계속 요새 주입하는 게, 제가 뭐 2개의 대학, 2개의 고등학교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정규 수업도 물론 대학의 겸임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 5세대 교통혁명이 바로 뭐다? 철도다라는 얘기죠. 1세대가 이제 걷다가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세대가 뭐였나요? 항공기였죠. 그렇죠? 항공기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제 5세대 하이퍼튜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머스크가 얘기하는 공상 과학 만화 같지만 터널을 만들고 열차가 빨리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항이에요. 저항 중에서 공기 저항이 세죠. 그래서 터널을 튜브처럼 만들고 터널 안을 아진공이라는 말 쓰죠. 아진공이라는 얘기는 완전 진공을 만들기는 어렵죠. 완전 진공은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거의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면 뭐가 없겠어요? 저항이 없겠죠, 공기 저항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부상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를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철길에 쇠바퀴가 돌아가는 이 점착식 철도는 한계가 있죠. 뭐가? 마찰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미끄러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구상한 게 뭐예요? 자기 부상 철도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 자기 부상 철도는 뭐 공학이 설명을 했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띄워서 어떻게 돼?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서 앞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결론은 자기 부상을 해서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속 1000km 이상 가게 되면 무엇을 대체할 수 있다?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 외에 수많은 어떻게 돼? AI 기술이 접목된 철도 기술들이 나오게 돼서 철도 자체를 5세대 교통혁명이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철도회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철도회사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바로 도시철도법 제18조가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18조에서 뭐에 관해서는, 운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역시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해서 위임시켜 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이에요. 그런데 일종의 팁입니다. 그죠? 저는 학생들한테 두 개의 규칙을 볼 때 요것부터 철저히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예 보지 마라 그럽니다. 이게 6강 찍었고 이거 1강 찍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철도 차량 운전 규칙과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어떻게 돼요? 70% 이상이 같습니다. 신호가 같은 신호죠? 그렇죠? 두 개가 겹치는 게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두 개를 어떻게 돼? 동시에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부터 철저히 해라? 철도 차량 운전 규칙부터 철저히 먼저 하고, 이것이 다 숙지됐다고 하면 이거 불과 강의 1시간이고 여러분이 뭐만 찾게 되면 철도 차량 운전 규칙과 다른 부분 20에서 30%만 찾게 되면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규칙에서 뭐부터 해라? 철도 차량 운전 규칙부터 해라. 그래서 이것이 다 숙지가 되면 어떻게 돼? 뭘 보게 되면?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보게 되면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서 이거 다르네, 이거 다르네, 요런 것만 찾게 되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이 책의 선택 과목은 열차 운전이다. 열차 운전을 선택한 이유는 어렵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60점 맞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전략의 1번은 뭐다? 일단 뭐부터 한다? 두 개의 규칙부터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규칙 중에서 뭐부터? 철도 차량 운전 규칙부터. 요게 다 끝나면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전 이론을 하면 되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건 무슨 교재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표준교재다. 표준교재라는 뜻은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 교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교재니까, 제가, 이걸 좀 줄여서 쓸까 하다가, 면허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면허 준비하는 친구들 많고 해서 그냥 전문을 집어넣어 놓고, 실제 강의는 어떻게,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뭘만 골랐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만 제가 PPT로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한 12강 정도, 운전 이론 한 12강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해서 찍어놓은 강의도 있고 새로 찍을 강의도 있고 있습니다. 새로 찍는 이유는 이제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1년에 6번이나 시험을 치다 보니까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응시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은행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도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 이론 영역이나 철도 차량, 도시철도 같은 영역에서 예전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거, 특히 철도 안전법의 난이도가 많이 좀 높아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개의 학교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치고 오면 교수님 이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전달받으면 제가 그 부분을 전부 수집해 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지금 제가 60강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참고 자료로 이 책에 없거나 새로운 유행 형태가 출제된 것들 그것들을 이미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록해서 수록이라는 건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열차 운전을 선택하신 거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뭐다?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표준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수업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당장 뭐부터 들어가겠다. 열차 운전에서 운전 이론은 뒤에 하고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먼저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그다음에 앞에 있는 운전 이론을 수업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